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확신, 론 무어 지음, 이진원 옮김, 다산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서문,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증폭할 것인가? 프롤로그, 감정 중독에서 벗어난 백만장자의 자존감 투자 원칙. 파트 1, 당신이 자존감에 관해 오해하는 것들. 파트 2, 부정적 자기 인식이라는 덫. 파트 3,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힘. 파트 4, 내 안의 위대함을 이끌어내는 전략. 파트 5, 감정으로부터 자신과 부를 지키는 비결. 파트 6, 부와 성공이 찾아오는 사람의 내공. 에필로그, 강한 자기 확신의 상위 1% 부자를 만든다. 역자 후기, 부와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신선하고 기발한 통찰.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문과 프롤로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증폭할 것인가? 2006년 이후 나는 사업가를 꿈꾸는 사람이나 자유로운 꿈을 추구하는 사람,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초창기에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주로 도왔는데 나중에는 일반 기업가도 도왔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다들 똑같은 투쟁 속에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위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도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이 많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내비치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하거나 잘하지 못할까봐 느끼는 불안감, 다른 사람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듯한 기분 등 부정적인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일뿐이다. 그러므로 성공, 성취, 자존감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더 많은 걸 얻고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기를 갈구하면서 현재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서 있는 곳에 만족하고 행복해지려는 건 언뜻 모순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거나 제공할 때 온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영혼에 구멍이 있다면 자신 있게 팔 수 없는 법이다. 모든 사업, 마케팅, 세일즈, 스타트업, 부업, 투자, 파트너십, 그 외 모든 직업, 그리고 모든 관계의 기본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비로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이전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책도 내 경험만을 토대로 쓰지 않았다. 나는 항상 내가 배우고 익히고 고심하고 성공한 일을 토대로 글을 써왔다. 하지만 사업가이자 자유주의자이자 낙천주의자이자 불굴의 신념가이자 태생적인 비현실주의 사상가로서 내가 겪어온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겪어온 경험과 다르지 않다. 그 덕분에 깊이 있는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책을 쓸 수 있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책을 쓰지 않는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을 쓴다. 이 책은 15년 동안 수십만 명에게 꾸준히 받아왔던 질문, 즉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깨닫고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이다. 이 책이 지금까지 썼던 책 중 가장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내가 겪은 온갖 고생과 도전, 간헐적 승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또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기술이나 경험, 자신감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기 바란다. 정말로 그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멋진 여행에 동행할 수 있게 해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당신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며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것뿐이다. 프롤로그. 감정 중독에서 벗어난 백만장자 자존감 투자 원칙.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환경의 부산물이다. 감정 역시 각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반응과 피드백이며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한 믿음이나 감정은 우리가 경험한 돈과 관련된 환경에서 나온다. 우리의 경험은 그냥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겪는 현실일 뿐이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어떤 경험이라도 다른 의미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냄으로써 바뀔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구하기 어렵고 돈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해온 환경에서 자라왔다. 한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쉽고 자유롭게 쓰고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이로 인해서 망나니가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돈의 가치와 진가를 존중하게 된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모두 이런 경험을 현재의 모든 순간으로 끌고 와서 그들의 과거 경험과 믿음을 미래 상황에서 드러낸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믿음과 경험을 현실에 투영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진실을 설득하려 할 때 그 진실을 외부로 투영한다. 나도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가난과 부를 모두 경험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나는 빈털털이었다가 부자가 되었다. 전 세계에는 부자인 적도 없는데 돈의 폐허에 대해 떠들어대는 빈털터리들이 있다. 그중 한 명이 나였다. 나는 가난하게 자란 부모님 아래서 성장했지만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셨고 내가 모자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다가 18세부터 25세 사이에 나는 그런 유산을 탕진하고 많은 빚을 졌다. 나는 배은망덕한 알거지가 되었다. 나는 세상의 비통함과 적개심을 느꼈고 돈이 있는 누구에게나 그런 감정을 전가했다. 나는 부정적 감정에 중독되었다. 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편이 훨씬 쉽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나는 운, 뜻하지 않은 발견, 아버지를 우러러보던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있었던 욕망 등을 통해 이 악순환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나는 돈에 관한 책과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었다. 강좌를 듣고 모임에도 참석했다. 부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과거의 감정적 기억과 씨름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5만 파운드의 부채를 청산하고 돈 한 푼 없이 1년 만에 20건의 부동산을 샀다. 나는 20대 중후반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고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내 목표가 30살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었기에 목표보다 다소 시간이 걸린 데에 약간 화가 났던 걸로 기억한다. 그 후 나는 천만장자가 되었고 연매출이 1억 파운드가 넘길 때까지 회사를 키웠다. 지필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서 내 과거의 경험과 약점을 생각하면 나를 평가하는 말들이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책을 쓰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를 사랑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을 써서 출간하자고 나 자신을 부단히 독려한다. 내 위대한 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빈털터리였다가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봐도 분명 부자가 되는 것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나는 결코 완벽하지 않고 결점이 많지만 부자인 지금의 내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다. 운이 좋게도 시간, 경험, 돈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지금처럼 많은 세금을 내본 적도 없다.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부가가치세, 국민보험,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내는 돈만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물론 빈털터리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교육한다.
내 자존감은 아주 높아졌고 비전은 더 웅장해졌으며 후대에 남길 유산은 더 커졌다. 돈은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돈은 내게 소중한 교훈을 많이 가르쳐줬다. 나는 돈보다 돈을 벌고 관리하고 정복함으로써 얻은 교훈과 경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돈은 계속 베푸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선물이었다. 물론 부자가 되면 책임감이 커지고 당신을 비판하는 멍청이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추가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하고 손해를 보면 피해액도 커질 수 있고 당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것이 부자가 됨으로써 감수해야 할 대가지만 기꺼이 치를 용의가 있는 대가다. 내 경우 빈털터리로 살면서 행복, 자존감, 자존심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만나거나 접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경험들이 너무 많았다. 당신의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물론 나는 그것을 판단할 입장이 못 된다. 그저 당신의 부와 행복을 부정하는 돈에 얽힌 경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뿐이다. 당신은 과거의 경험과 의미를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 원한다면 돈을 별 의미가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 모두 현실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만들기 때문이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돈은 판단하지 않는다. 돈은 죄의식도 수치심도 없다. 돈은 그저 돈일 뿐이다. 돈의 의미, 목적, 기능을 부여하는 건 인간이다. 돈은 생각처럼 잘 변한다. 돈은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건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다면 돈을 얼마나 많이 원하며 돈을 얻기 위해 과거에 겪은 어떤 경험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심이 섰다면 이제 자존감 투자를 위한 6원칙을 따르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든 이미 되었든 부정적 감정에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있다면 부를 얻거나 지킬 수 없다. 자신을 알고 자기 가치를 확신해 무한한 부의 잠재력을 깨워라. 자신에게 최고의 투자를 하라. 파트 1. 당신이 자존감에 관해 오해하는 것들. 배우 아널드 슈왈제네거는 25년도 넘게 내 우상이었다. 나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술집에서 생활하며 자랐다.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일하셨으므로 어머니는 내가 심심할까봐 종종 비디오 대여점에 데려가 주시곤 했다. 11살 무렵 나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고 싶어 했고 종종 아너드가 나오는 영화를 보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런 영화를 보기에는 내가 너무 어렸다는 점만 빼고는 아널드가 출연하는 영화는 내게 언제나 최고였다. 졸작이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나를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게 만드는 존재였다. 나는 그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그토록 많이 거머쥐게 될지 몰랐다. 부동산 투자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수백만 권의 책을 팔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될 줄 몰랐다. 그저 아널드처럼 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다. 엽기 운동도 시작했다. 나는 아놀드를 거의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물 위를 걷고 손대는 건 뭐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술사 같았다.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위대한 내 구루였던 셈이다. 나이가 들수록 내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를 닮겠다는 열정은 내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나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어떻게 아놀드가 오른 지경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했다. 그는 원래 그렇게 되려고 타고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서 그만큼 위대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러자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은 나를 집요하게 들볶으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줬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결코 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그러다가 아놀드를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다. 너무나 긴장되었다. 나 자신이 어딘가 좀 모자란 소년팬이 된 것 같았다. 조금이라도 덜 바보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을 여러 번 연습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상해 보았다.
그러다 보니 그럴듯한 대본까지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단둘이 머물게 될 공간에 가서도 머릿속으로는 대본을 여러 번 복습했다. 숨죽이고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그가 들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보다 키가 작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나는 아놀드가 전 프로레슬링 선수이자 키가 2m가 넘었던 앙드레 더 자이언트만큼 클 거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악수를 하면서는 그의 정수리가 눈에 들어왔는데 머리를 염색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완벽한 슈퍼히어로에 대한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일까? 아니면 갑자기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아놀드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30여 분 동안 담소를 나눴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무척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심지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약간 긴장하는 것도 같았다. 아니면 내가 초조해하는 듯 보여서 그랬은지도 모른다. 어쨌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놀드가 정말로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사실 아놀드의 키는 예전이나 그때나 변함없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3, 4cm 정도 줄었을 수도 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 줄어들기 마련일 테니. 하얗게 센 머리를 염색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 역시 그럴 것이다. 그의 키가 실제보다 30cm는 클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죽기 직전 살아온 날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떠오르듯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착각은 내 자신감에 이롭지 못했다. 항상 아놀드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보다 모든 면에서 더 열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았다. 아놀드와의 만남은 머릿속으로 연습했던 대본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그렇다고 해서 아놀드가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내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했으리라 믿는가? 좋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우상하거나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이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 책이 바로 당신을 위해 썼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무가치함이나 공허함을 느껴본 사람, 자신의 능력을 포함해 모든 일을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 당신이 존경하거나 우상화하는 사람에 비해 타고난 능력이 없다고 느껴본 사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 무기력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자신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소득이나 급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 과거에 저지른 잘못과 실패에 대해 자책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자신을 향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성공하거나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약하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 아놀드는 정말로 흠잡을 데 하나 없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사람일까? 아니다. 그는 단지 그라서 위대할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라서 위대하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특별함을 정복하고 잘 활용하고 있다. 그에게 자신이 완벽한지를 물어보면 당신과 마찬가지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모델로 삼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기술, 재능, 그리고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고 존중하고 발휘하라.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당신을 세상에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라. 세상은 그런 새로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일단 그러려면 당신부터 변해야 한다. 그리고 변하기 위해선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한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우상에게서 보던 것을 당신 안에서도 보도록 자신을 도와라.
당신의 자존감은 진짜일까? 예전에 나는 영국 록밴드인 라디오헤드가 세계 최고이고 다른 모든 밴드는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다. 라디오헤드 멤버들이 등장한 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좋다. 가끔은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다. 어릴 적에 프로골퍼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골퍼라고 확신했다. 참가한 대회마다 첫 번째 홀에서 공을 치려고 준비만 하면 강한 맞바람이 불어오곤 했다. 내가 칠 때만 그렇게 맞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후반 9홀을 돌 때면 바람의 방향이 180도 바뀌면서 전반 9홀 때처럼 내 얼굴을 향해 바람이 불어오곤 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내가 좀 모자랐던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26까지는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내가 지각하는 게 현실이며 세상에는 단 한 가지 현실만이 존재하고 나에 관한 일인 한 나를 제외한 모두가 틀렸다고 확신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봤을 때 세상을 이해하곤 한다. 이 유일한 방식이 올바른 방식인 것이다. 내가 옳기도 했지만 틀리기도 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틀렸다. 현실에 관한 여러 깨달음은 가장 단순하지만 심오하게 내 삶을 바꿔놓았다. 세상에 단 한 가지의 현실은 없다. 개인의 의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개인의 인식이 개인적 현실을 만든다. 현실은 개인적 현실로 전환된 인식에 불과하다. 현실은 개인의 인식이 투영된 결과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하게 변하며 누구나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자기계발 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접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이었다. 어떻게 단 하나의 고정된 사실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처음에 나는 내가 인식하는 현실만이 유일한 현실이라는 단 하나의 현실론에 집착했다. 자명한 현실이 의심스러울 리 없었기에 내 반응은 당연했다. 이 문제로 고민했던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뀐 뒤에는 사업 파트너인 마크 호머와 이 문제를 두고 열정적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신은 나처럼 현실이 일종의 인식된 사실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마크처럼 단 하나의 고정된 현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르게 인식할 뿐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을 당신의 현실이라고 믿는다면 말이다. 더욱 중요한 건 당신의 현실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당신에게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바꿀 힘이 있다. 인식을 바꾸는 순간 전체 현실이 바뀐다. 당신은 개방적인 비전과 결정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연금술사가 될 수 있다. 자존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의 자존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든 어떻게 성장하고 실패했든 어떤 상처와 짐을 짊어지고 있든 상관없다. 당신에게 영향을 준 일들이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당신 마음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지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당신의 인식일 뿐이기에 항상 바꿀 수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평생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도 당신이 자신에 관해 무엇을 믿을지는 순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달리 말하면 자존감은 진짜가 아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자신에 대한 착각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당신과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며 당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깔보거나 불신하며 열등한 사람으로 여길지 모른다. 이러한 외부의 인식도 진짜가 아니다. 단지 당신에게 투영된 그들 개인의 인식에 불과하다. 타인이 당신에게 투영해 놓은 현실과 당신이 창조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에 주의하고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우리는 허황된 인식을 한 뒤 우리의 내적 혹은 외적 현실을 만든다. 이후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은 본래 모든 것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는 바람과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자신이나 타인이 하는 행위의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이런 비판적 사고는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준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식들이 가장 짜증나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왜요? 임을 알 것이다. 아이들은 엄마 혹은 아빠한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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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라고 계속 묻는다. 인간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안전을 당연하게 여겼다가 저 세상으로 떠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신은 아주 빠르고도 확실하게 무엇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의미를 찾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도 당신의 생존을 확실히 도와주는 일도 있지만 위협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부모와 같이 있으면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다고 느낀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거나 보살펴주지 않은 부모와 같이 있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성인이 되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현실에서든 인식 속에서든 그들의 생존을 더욱 강하게 보장해 주거나 위협한다. 이렇듯 우리의 머릿속에 고착화된 의미 창조 능력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자동으로 어떤 시각을 갖게 해준다. 그런 시각은 실존하는 확실한 위험, 대중 연설의 두려움, 우리에 대한 타인의 평가 혹은 우리의 전반적 자존감 등을 인식할 때 드러날 수 있다.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간파하려는 욕구는 우리가 모든 것에 의미를 찾게 만든다. 우리는 심지어 본질적이거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사건에서조차 의미를 찾는다. 현실은 결국 인식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의미를 구한다. 현실은 세상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사건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당신의 자존감을 해친다고 믿는 여러 사건은 진짜가 아니다. 당신은 확실한 생존을 보장받으려다 외부의 사건과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실제와 다른 어떤 의미를 갖게 만든다. 게다가 우리는 긴장을 풀거나 안도하는 태도를 보이는 긍정적 편향 대신에 부정적 편향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더 확실한 생존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자기 인식과 자존감에 연결된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유해한 일로 바꾼다. 그러면 생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행복감이나 성취감 또는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란 느낌은 들지 않는다. 이 책에서 나는 여러 사건과 사람들이 당신의 자존감에 미치는 진짜 영향, 당신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의미와 그 때문에 자기에 관해 갖게 되는 느낌, 그리고 그런 의미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의미를 바꾸면 순식간에 현실이 바뀌면서 당신은 더 고귀한 자존감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의 현실에서 건강한 의미를 창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과거의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건들에서 더욱더 현실적이거나 새롭거나 균형 잡히거나 자율적인 의미를 창조하는 방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말 그대로 자존감이 충만히 깃든 현실을 만들게 된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점에서 나는 당신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한다. 당신은 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현실을 바꿀 인식만 바꾸면 된다. 부자와 빈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렸다. 돈과 부, 명예는 따라오는 결과물에 불과하다. 당신은 이미 저 밖에 존재한다는 걸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거리에서 당신 옆을 달리던 자동차를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직접 차를 샀더니 갑자기 모두가 차를 가진 것처럼 보일 때처럼 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